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미국 투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 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이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는 조금 왜 한국 주식보다 이렇게 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 최근 2달을 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정말 강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답변부터 드리면 주식이란 것이 저는 굳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유럽 주식 따지는 거를 저는 약간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주식이라는 거의 출발 자체는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보다 더 미래에 대한 수익, 얼마만큼 돈을 더 버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나라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을 더 잘 버는 나라, 더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금년, 작년, 올해 조금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GDP 성장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제일 그나마 선방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면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기록했던 닷컴 버블 때 기록했던 고점 네네. 이걸 돌파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그 언저리에서 네, 돌고 맞습니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0년에 그 고점 대비 뭐 엄청나게 추락을 했다가 네. 이걸 다 회복하고 지금 뭐 몇 배로 올라 있는 상태 이런 정도니까 네네. 미국이 이제 보면 야, 네. 역시 미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해진 건 그거 같아요. 네. 과거에 이렇게 성장했던 만큼 네. 앞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건지 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인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도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한국 주식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동학개미 많이 열풍이 불었잖아요. 작년 2월, 3월 소위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엄청나게 새로운 분들이 주식시장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많은 것들이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계좌가 새로 열린 것들을 보면 가끔 방송 자료나 이런 거 많이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최근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꾸준히 최소한 4, 5년 동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이런 거 들으셔보셨을 거고 기자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박스피다. 이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지금 보면 동학개미 분들 박스피가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특히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리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같은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떤 거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미국 기업은요. 물론 2008년 9년에 리만 사태 이후에 한두 차례 고민이 있었지만 이게 꾸준히 늘어났어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는 꾸준히 올라갔는데 2012년부터요. 2017년까지 대한민국 주식은 이게 꾸준히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늘어나고 조금 내려가고 조금 늘어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고요. 작년 올해에 특히 2019년, 2020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보면 크게 올라가는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익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 LG전자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기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간에 반도체가 약간 또 슬로해지면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올라갈 수 없죠. 또 박스피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네네. 지금 하향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막 엇갈리더라고요. 엇갈리죠. 야, 계속 간다. 지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봐.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엇갈리던데 그런 좀 관계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 메모리도 있지만 미국은 비메모리 중심으로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미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꾸준히 올랐다는 것은 S&P 500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표적인 기업이 11개 섹터가 물론 IT가 많지만 골고루 형성되면서 꾸준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진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탑에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LG화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극히 일부 기업들이
너무나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부침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박스비 결과가 났고 작년 올해는 워낙 반도체가 좋고 올해도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전망을 미국 네. 주식은 뭐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이 모습을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영원히 갈 수는 없지만 2021년만 보면 작년은 워낙 슬로우했기 때문에 물론 기저효과라 그래서 작년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올해는 한 20%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약간은 논리적으로 물론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있지만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더라도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투자에 아마 최근 들어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혹시 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20% 이익은 오른다고 하셨지만 네네. 혹시 이게 선반영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선반영 분명히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기업이 얼마만큼 주당 이익 대비 얼마만큼 더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PER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보면 지금 한 24배, 25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것은 닷컴 버블 이후에 많이 올라갔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사실 저도 업계에 꽤 있었지만 닷컴 버블 이후 최고 15배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버블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어떤 전망, 이게 과거의 어떤 변동성의 여부에 따라서 미국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거고 한국이 약간 좀 약하게 보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지정학적 위협이란 분명히 있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물론 요즘 2차 전지도 있지만 한쪽에 쏠려 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낮춰서 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 대비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버블에 대한 논란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걱정이 서학개미 운동도 마찬가지,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물론 부침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것만 봐왔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것만 많이 봐왔다는 데에서는 특히 초보 투자분들이 약간은 경계심은 갖고 가셔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저금리 상황이고 뭐 카드 대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유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100% 돈보다 더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말리고 싶죠. 네. 그 부분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남아있는 호재가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호재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물론 과거에 트럼프 정부가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부양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그 중에서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만큼 관심을 조명받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새로 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은 제가 알기에는 예결위원장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진짜 미국에서 최고의 관심사죠. 최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인가요? 이름이 하도 바뀌어갖고 네. 거기서 보면 그쪽에서 각 행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오면 예산이 이렇게 짜겠다고 하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고 약간 삭감하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정부의 의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합니다. 자기네가 예산을 확보하고 다 하는 건데 거기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샌더스네. 네. 그분이 말이 밈이라 그러나 이제 편하게 앉아있는 복장을 의미하는데 하여튼 개혁적인 인물이고 그분은 어찌됐건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세금을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부양책은 좀 더 과감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1조 9천억 달러보다 더 많이 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진짜 서학개미, 동학개미를 불러일으킨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쁜 일이었지만 팬데믹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팬데믹으로 워낙 주가가 순식간에 한 1, 2주 만에 40%가 떨어지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사자는 분이 그래서 들어온 게 동학개미고 해외까지 가보자 해서 서학개미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팬데믹이 아직 해결은 안 됐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명이라는 분이 확진이 됐거든요. 빠른 속도는 이제 12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말부터 백신을 맞춘다고 하고 있지만 이제 빠른 것들이 이제 하는 나라 안 하면서 1억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백신을 맞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되겠죠. 그 언젠가가 이번 상반기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한 5, 6월 되면
상당 부분은 이제 마친 나라들이 유럽에서 나올 거란 얘기죠. 일부에서는 이제 5월까지 해서 일부 유럽에서 심한 국가는 다 맞추겠다고 그러는데요. 50세 이상 다 마치겠다고 하고 젊은 분들도 주사를 맞추겠다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활동 재개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 워낙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다시 나가는 거죠. 경제활동 재개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어울려서 술도 마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용 모임도 갖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점잖게 얘기하면 일자리로 복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ack to work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그걸 고급지게 얘기하는 거가 경제활동 재개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 경제활동의 재개 일만 하면 back to work에 들어가서 플러스 원 들어가는 거가 워크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노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ack to play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자 어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기대감은 이제 그 정도가 있겠으나 냉정히 보면 그래도 기업 진짜 돈을 버는 것은 상반기는 아직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지게 보이겠지만 절대 이익이 2019년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재작년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보다는 결국 내년은 아니겠냐. 그렇지만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주식시장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빨리 백신이나 이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제가 뭐 한다는데 치료제가 나와서 만약 팬데믹이 진정돼야지 소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백신이 만약에 보급이 많이 돼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백투 플레이, 또 백투 워크 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대도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는 이런 걱정이 좀 약간 되더라고요.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이렇게 음식점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전부 다 못 쓴 돈을 전부 다 제조업 제품에 썼고 그게 또 반도체나 이런 호황을 가지고 왔는데 2021년에 그런 내구재 산 것들을 갖다 또 살리놓고 그렇죠. 혹시 이게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의 일말의 걱정이 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S&P 500이 전부 다 제조업만인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지만 작년에 워낙 또 좋았던 나름대로 좋았던 기업들은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물건을 재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위 이제 소독제나 같은 것들 보면 평생 쓰지도 않을 만큼 많이 사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라면도 많이 뭐 이렇게 사두신 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 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차종에 따라서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자동차가 소위 트럭 분야거든요. 도심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 좀 교외로 가다 보니 트럭들을 많이 팔렸는데 올해도 과연 트럭들이 팔릴까?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요즘 보면 아웃도어에서 캠핑카 이런 거 많이 저도 이제 많이 관심 있어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주목을 안 받지만 캠핑카 관련된 기업들이요. 그냥 최고가 같거든요. 왜냐하면 호텔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자니까 가족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그걸 타고 다니는 건데 과연 올해도 더 팔릴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트북을 집에서 많이 샀다 그러면 매년 사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분들 아주 게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슬로우할 수 있겠죠. 약간 섹터별로 종목 기업별로 보면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 기업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이익은 아마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증가율은 약간 차이가 나겠죠. 내년이라는 건 2022년까지도 좋아질 것이다. 최소한 이익은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기저효과 또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별로 아직 비행기 타고 여행 안 다니시지만 내년에는 비행기 회사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항공사들이. 상반기, 내년 상반기 보면 내년까지 물론 섹터나 계속 바뀌겠지만 이익은 상당히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 서학개미 분들이 올해 안에는 아주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이제 그 긴장도의 그 차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타이밍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투자의 목적이 한 달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에 따르는 시계열이라고 그래요. 투자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게 레버리지를 쓰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다들 다를 것 같아요. 다만 긴장 관계를 말씀하시면 반대로 시장을 짧게 보시고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 주식에 선악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에. 다만 각자의 판단인데요. 여하튼 레버리지를 또 많이 쓰는 분 있고 레버리지 없이 그냥 내 여윳돈을 하시는 분의 그 각자에 따라서 긴장도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레버리지도 하고 짧게 보고 분산 투자보다 집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의외로 긴장도가 더 커질 수는 있다. 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를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학개미 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대형주 이런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올해는 알파 헌터, 좋게 말하면 이 알파를 찾다 보니 이 등락폭이 엄청 큰 종목들,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게임스탑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현재 어떤 이 시킹 알파 또는 뭐 알파 헌터로 이 대변되는 굉장히 위험을 추구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높이는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고 조심 들어본데요. 이 부분은 선악은 분명히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는 결국은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 차원에서 짧게 강하게 벌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으나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스탑을 매매하신 분이 워낙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1월 달에요. 매매 규모가 제일 많은 것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테슬라입니다. 매매 규모로 보면 50억 달러라는 규모가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매매 규모입니다. 게임스탑이요. 절반이 넘어서 2위입니다. 27억 달러가 매매를 했습니다. 순매수도 있지만 하여튼 매매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가 되겠고요. AMC가 7.4억 달러입니다. AMC에서 6위를 했는데요. 게임스탑이란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로 보면 테크노마트 용산에서 게임팩 사고 팔고 이런 거 게임기 파는 곳인데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몰에 다 있었습니다. 게임스탑. 다 있었는데 요즘은 몰에 거의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서 수터이 많이 사라들었고 더욱더 제가 흥미로운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10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게임스탑을 아냐 그랬더니 50%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오, 그건 좀 심각할 정도로 좀 게임스탑이 경영상의 앞으로 미래 어떤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죠. 많이 이제 온라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도 온라인을 좀 많이 하고 요즘은 게임도 다운로드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른들이나 지금 자제분을 키웠던 분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게임스탑 앞에서 줄 섰을 때 새로운 게임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해야 되겠고요. AMC는 극장 체인인데 요즘 극장 그렇게 잘 안 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스트리밍 시장 바뀌는 시장에서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나 그런 어떤 무브먼트로 간 거고 무브먼트 자체가 헤지펀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큰 금융산업도 큰 변혁이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무브먼트가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최소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줄이는 입장에서 주식을 천천히 앞으로 해보실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주식도 최소한 3분? 5분? 최소한 3분이라도 그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를 남들 앞에서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시라. 그게 저는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게임스탑을 한 3분 이상 말씀을 하실 분이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진짜 3분 이상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도 잘 모르는데 미국 시장이 아무리 이게 우상향을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시장이라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어도 이 기업들 잘 모르겠단 말이죠.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세상의 모든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안전한 거는 저축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그냥 이자가 조금씩 묻어갖고 1년에 1% 주는 게 이자잖아요. 요즘은 너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5천만 원 보호되니까 안전한 건데 주식이라는 건 매일 움직이어서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저는 오히려 어렵죠. 익숙하지도 않고 영어로도 써 있고 시간대도 약간 다르고 뭔가 좀 제도나 뭐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식을 최선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만은 미국 주식은 오히려 한국 주식보다 단순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결국 실적 외에는 전부 다 소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외에는 전부 다 노이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나라 HTS나 우리나라 증권사랑 해외 증권사랑 많이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테마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요. 소위 수급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증권사가 매매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매하는 것이 리얼타임으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주고 호가도 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된 뉴스나 사이트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을 조금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주식 관련 책을 보시면 다들 보시니까요. 기업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그 경영학 원론, 경영학계론 첫 번째 시간에 배우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주주, 쉐어홀더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 방법은 돈을 잘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기업의 목적은 그걸 갖고 주식 투자를 판단하면 되는 실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매출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지만 실적인데 미국은 그 실적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주가 판단할 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약간 못 한다기보다는 약간 부족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실적 있죠, 실적. 네. 실적이 과거의 실적은 다 공개 잘 됩니다. 다만 실적은 미국 주식 투자라는 건 미래의 실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후의 실적 뭐 이런 그렇죠. 걸 그게 갖고 중요하잖아요. 평가를 하는 건데 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한 2,00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뭐 5, 600개 있고 나머지가 한 몇백 개가 코스닥이 있는데요. 이익 전망이 나오는 기업 수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한 군데는 약간 그렇잖아요. 두세 군데 있어야지 평균이라고 나오는데 세 군데 이상 이익 전망이 동시에 나와서 쉽게 해서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평균이 나오는 것은 네. 한 150개밖에 안 돼요. 1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코스피의 주당 이익이 네. 예를 아니면 좋게 얘기해서 코덱스 200이란 200개 주식의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얘기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증권사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저는 딱 알고 있습니다. S&P이 올해 주당이 얼마인지 대충 알거든요. 미국 증권사가 더 부지런한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그 거죠? 뭐냐면 500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업들이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컨센서스 나오는 데다가 좋다 나쁘다를 자유스럽게 얘기합니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고 자유스럽게.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근데 한국은 150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들은 없습니다. 네. 발표도 안 하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서 차트도 보게 되고 수급도 보게 되고 기업들이 홍보성 기사 나오면 뭐 방송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하면 그거 훅 올랐다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각종 테마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네. 당연합니다. 실적 발표가 전망이 없잖아요. 네. 유일한 전망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자체 홍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네. 또 결정적으로 보면 나쁜 얘기를 못합니다. 많은 아마 언론인이시지만 이런 얘기 하셨는지도 뜨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증권사는 매수 리포트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매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런 거 보도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몇 번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 올해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발표된 레포트 보니까 한 94% 정도가 매수 레포트입니다. 네. 매도는 뭐 거의 없고요. 중립도 간혹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왜 안 쓰냐고들 얘기하지만 한번 쓰면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네가 투자자분들한테.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그 기업에서도. 예, 그래서 불과 3, 회사 4년 내에서도. 예, 회사 내에서도 있을 수는 있죠. 불과 3, 4년 전에도 나름 큰 중견 기업인데 네. 그렇게 돼 갖고 소위 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말하면 다는 기업인데 그래갖고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네. 그 레포트 썼던 분이 지금 애널리스트가 아닐 겁니다. 오, 그 정도예요. 스트레스 많이 야, 받으셨겠죠. 그럼 뭐 매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분이 그 다음 일을 한 걸 찾아봤는데 그 다음 레포트가 없어요. 그 기업의 항의로. 예, 또 제가 하시는 말하면 거고. 다 아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미국은 오늘 현재요. 오늘 현재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 현재 제가 오늘 출연하기 때문에 통계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미국의 S&P 500 기업 중에 지금 레포트가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매수 의견이 54%입니다. 54%. 네, 이렇게 네. 장이 좋은데도 54%. 네. 물론 매도는 7%밖에 안 되지만 매도는 매도도 분명히 있고요. 네. 나머지 40%가 중립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뭐랄까요? 좀 신뢰성의 차이가 있다. 그런 네. 것들이 약간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플은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이상이 목표 주가 평균이 주가보다 아래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저 아래 있잖아요. 지금의 평균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애널리스트 의견과 반대를 해야 된다. 신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의외로 실적이고요. 실적을 어떻게 하느냐? 애널리스트의 가장 재원 팁 중에 팁이라고 말씀하시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그 방향성을 같이 가는 게 맞다. 네.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의견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좀 계속 떨어지더라? 뭐 다른 이유들로 인해 떨어지더라? 그런 거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 정도를 팁으로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미국 기업 실적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 발표하고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 나오면 네. 그날 주가 오르고 네. 다음 날도 며칠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오면 네. 대체로 떨어지는 경우도 더 많고 네. 심지어 계속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상하다.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인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 이런 것도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IR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업계 이제 오랫동안 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대의견은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연초에 보면 각 기업들이 사업 계획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죠. 각 부처에서 하고 보고도 하고 다 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냉정히 보면 장밋빛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각 부서에서 목표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좀 윗분들이 있다가 이러죠. 본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야 너희 팀 이것밖에 못해? 올려봐. 그걸 차곡차곡 올라가서 사장님 대표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그게 사업 계획이 되고 전망이 되는데 미국에 제가 여태까지 이런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 보면 미국 기업의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상당히 신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주가 자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항상 I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어떻게 좋아지나 나빠지는지에 따라서 더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닝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소식에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인데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이 좋은데 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과 또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팁들을 얻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나면 또 섭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이니까 세뱃돈으로 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 one, fight.